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올해로 결혼 5주년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더없이 평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하고 1년 반 정도는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았었네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착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살던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보는 데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었거든요. 그 시어머니와 손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남편의 시어머니는 쉽게 말해 계모였어요. 지병이 있던 친어머니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시자 친가 쪽에서 남자 혼자 아이 못 키운다고 성화를 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남편한테 친절하게 잘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냉정하게 굴었대요. 너무 전형적인 계모 이야기라서 식상하기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너무 공주처럼 살아온 시어머니가 씀씀이도 크고 백화점 물건만 좋아해서 돈을 아주 펑펑 썼다네요. 남편은 옷이 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 대해 눈치를 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남편 앞으로 해놓으셨다고 해요. 남편을 통해야만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비롯해서 모든 걸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안면을 싹 바꾸고 남편한테 너 없으면 못 산다며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며 착 달라붙었대요. 남편이 정말 소름 끼칠 만큼요.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렸던 남편은 그런 어머니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다가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떨어져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중대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거래처 담당이었던 남편은 저와 의견이 잘 맞아서 일을 하는 게 무척 편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만나서 술 한 잔씩 했는데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영훈아,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선뜻 그러자고 하지를 못하겠다. 어머니가 너한테까지 돈 해내라고 못 살게 굴면 어쩌나 싶고. 저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 생활비를 거의 열흘 만에 쓰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남편을 들들 볶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직장 핑계를 대며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기 뒤통수를 친 것처럼 남편을 몰아세운다는 거였어요. 현수씨, 나 몰라? 나 그런 걸로 쉽게 안 무너져. 현수씨 어머니 나 괴롭혀보라고 해. 난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하자. 나도 현수씨하고 결혼하고 싶어. 우리 둘이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내가 그래도 인복이 없는 게 아닌가 봐. 영은이 너처럼 밝고 좋은 사람 만난 거 보면 내 인생도 희망이 있다 싶어. 희망이 있다 싶은 게 뭐야. 당연히 앞날이 창창이 밝지.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현수씨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붙잡아 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와 남편은 각각 양가 인사부터 했어요. 저희 집에서야 당연히 남편을 대환영했죠. 부모님은 전부터 제가 좋다는 사람은 인간 말종만 아니면 무조건 오케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집에서 머리 세팅까지 하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요즘 어른들도 안 입는 치렁치렁한 홈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긴 걸 하고는 억지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세세히 기억하냐 하면 첫 만남에 인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게다가 눈으로는 쉴 새 없이 저를 훑어보면서 입만 웃고 있던 게 좀 무섭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셔? 집은 어디에 있고? 강남? 부모님은 지금 지방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집도 거기고요. 아주 상냥하고 교양 있던 시어머니는
안색부터 싹 바뀌었어요. 시골에 산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머니, 오늘 영훈이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냥 인사만 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말씀 마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지방에 있는 친척 댁에 몇 년간만 가 계시기로 한 거였어요. 아빠가 귀농 생활도 해보고 싶으니 살던 아파트 재개발로 다시 짓고 완공될 때까지 친척 농사를 돕자고 한 거였고요.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두 분이 내려가신 거죠.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건 남편이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였어요. 난 어머니한테 우리 사정 세세히 알리고 싶지 않아. 사실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자기 좋을 대로 유용만 할 게 뻔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이 반말을 못하게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서 엄마 같은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마음이 아팠죠. 아무튼 결혼하기 전부터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는 제가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나 현수 쟤 키우느라 내 좋은 시절 다 바친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말년에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나밖에 없을 사더니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노친애들이라는 거 나는 못 참아. 우리 친정이 어떤 집이었는지 알아? 나 험한 일 한 번도 안 시킨 집이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뭐든 최고급만 입고 먹고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랑 오빠가 그렇게 풀면 날아갈까 살살 보석 다루듯이 키웠단 말이야. 현수 아버지랑 결혼하고서도 나 힘든 일은 안 했어. 물론 현수 학교 보내느라 어쩔 수 없이 부엌 일은 했어도 다들 나는 곱게 살아야 되는 걸 안다고. 근데 사돈이 촌뜨기라니 있을 수 없다고. 너도 그렇고 이게 뭐니 이게? 옷 하나 생맞춰 입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쁘길 하나 대단한 재주가 있길 하나. 너 대체 현수 어떻게 꼬셔서 애를 저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거니? 지금이라도 네가 헤어진다고 하면 내가 섭섭지 않게 봉투 하나는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헤어져 줘. 나 정말 집안 좋고 나한테 든든한 백이 돼줄 사돈 만나고 싶어. 며느리도 그렇고 적어도 내 얼굴하고 나란히 있을 때 인물이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 며느리 자격이 있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며느리 자격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현수 씨랑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 씨랑 저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 결정한 거 아니에요. 둘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아니 그냥 헤어지라고. 얼마 필요하니 너? 네가 현수 등에 빨대 꽂으려고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얘 아빠가 현수 앞으로 해놓은 그 상가 거기서 세받는 거 그거 네 호주머니로 넣는 게 목적이잖아. 저는 현수 씨 돈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다 딴 마음 품으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는 지금 업무 시간이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사람 우습게 보고 있어?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니까짓 게 뭔데 우리 현수랑 결혼을 한다고 해? 이 표덕스러운 것 한마디도 안 치고 따박따박 따지질 않나.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야? 이 상여우 같은 거사. 당장 내가 고이 기른 아들한테서 손 떼라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카페 직원과 마침 거기에 있던 저와 같은 팀 사람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겨우 떼어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는 카페 직원의 말에 저는 괜찮다며 그냥 나왔는데 옆에서 도와준 동료가 이러더라고요. 김대리, 저 할머니 시어머니 될 사람 맞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이건 아니야. 진짜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게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하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저와 친분이 있던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해줬고 저는 어머니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고 정하는 거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일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동료를 통해 저와 남편을 아는 사람한테 말이 전해져서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영은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는 거 절대 혼자 넘어가지 말고 다 나한테 말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 결혼 못한다. 나 너 우리 어머니 이상한 거 감당해달라고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무슨 일 있으면 즉시 나한테 알려. 어디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창피했어. 알았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꼭 얘기할게. 그리고 나 다치지도 않았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다행인데 힘들 때까지 참지 말고 바로바로 나한테 말하는 건 꼭 약속하자.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저한테 자기가 좀 흥분했던 것 같다며 사과도 아닌 애매한 문자를 보냈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랑 용돈을 깎는다고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상견례 날도 시어머니는 새초롬하게 눈을 깔아내리고서 별말 없이 인사하고 식사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나마 부모님 앞에서 이상한 말 안 한 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별일 없이 가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내가 현수한테 받는 돈? 그거는 너 건드리지 마. 현수가 결혼해서 너랑 산다고 돈 들어갈 때 많다고? 나한테 주는 돈이 줄거나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는 나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줄 수 있는 건지 정확히 말해. 아니, 내가 알려줄게. 너 나 100만 원씩만 줘. 그러지 않으면 나 내일 니네 결혼식 그냥 못 넘어가. 나도 뭐 제대로 챙겨받는 게 있어야 이득이지. 아니면 내가 며느리를 볼 이유가 없잖아. 난 너 같은 애가 현수랑 결혼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들 다 받는 값비싼 한복도 못 받았고 제대로 된 명품 하나 못 받았잖아.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아들 결혼시켜? 그러니까 너 한 달에 1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어? 어머니, 내일 만약에 어머니가 무슨 일 저지르시면 결혼식장에 있는 경비원들 다 올라올 거예요. 요즘 아무리 친인척이어도 그런 소동 피우면 업체에서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용돈 드리는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100만 원씩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드릴 테니 미리 정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한테 결혼 전부터 저 따위를 군다며 분에 찬 목소리로 험한 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드리겠다고 할 수도 없었죠. 저도 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용돈을 보내면 남편한테 돈 달라고 괴롭히는 걸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보내겠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후 수시로 전화해서 제가 뭐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들었어요. 얘, 니네 주말인데 어디 있니? 현수랑 놀러 간 거니? 집에 니들 없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어디를 간 거야? 니네 휴일이라고 어디 외식하러 갔어? 어디서 뭐 먹는데 얼마짜리야? 그렇게 돈 쓰면 뭘로 생활하려고 그래? 생활비 모자란다고 나한테 보낼 돈 안 보내고 그런 패륜적인 짓을 하지 말자. 저희는 너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가 집을 비우는 걸 어떻게 아는 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외식이나 가까운 교회를 놀러 갈 때마다 연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온 집을 뒤졌고 거실에서 카메라를 찾아내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선물로 준 장식용 조화 꽃병 사이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도 않고 저나 남편이나 조화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준 거라 거실 TV 옆에 놔뒀었거든요. 남편은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더 잘하고 싶겠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니네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혹시 내 돈 둘이서 다 쓰는 건 아닌지 나도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어머니 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제가 모진 맘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이러면 진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어머, 너 고작 이런 일 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그게 너 사춘기 한참 힘들 때부터 키워준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운윤 신용을 하고 소란을 피웠지만 남편이 정말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황급히 붙잡아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 소란이 한 차례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그런 걸 설치하는 극단적인 일은 벌이지 않았지만 계속 저희한테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 입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기 위해 미리 올라오셔야 했어요. 입주 열흘 전쯤 미리 올라오신 거라 저희는 부모님한테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 와 계시라고 했죠. 남편은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날 새벽같이 차를 갖고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까지 했어요. 아유, 최서방한테 미안해서 어째. 우리 때문에 회사도 빼먹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겠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회사는 연차 쓴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너네한테 패끼칠 생각 없다. 나 내일 병원 들어가고 나면 네 장모 잠잘 자리만 잘 받아오. 우리 입주일 되자마자 이삿짐 올라와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자식 집에 와 있는 게 왜 민폐인가요? 저희 시골 내려갔을 때 아버님 어머님 불편한 기색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자식이니까 같이 있고 부모님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 당연하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막 잘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니까 당연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남편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져. 뭐래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네가 부모님한테 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부모 자식간이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짠했어요. 얼마나 시어머니 밑에서 가슴 졸이고 살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아빠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아빠가 입원해 계신 동안 제가 엄마 대신 부모님 집에 드릴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 집 이사까지 챙기려니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시어머니 용돈을 못 보내서 부랴부랴 보냈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서였어요. 제가 막 돈을 보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왜 돈 안 보내니? 이제 슬슬 딴 생각하려나 보네? 지금 보냈어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네요. 그렇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뭐 그런 말까지 안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말 안 하면 나중에 왜 말 안 했냐고 난리칠 걸 상상하니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상치도 못한 말들을 하는 거였어요. 뭐? 서울로 이사를 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아니, 서울 집값이 이사 오겠습니다 하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설마 그 나이에 월세살이 하러 올라온 건 아닐 테고? 전세니? 아니요, 자가예요. 현수가 돈 대줬어? 그런 거야? 아니면 그 깡촌에서 농사나 짓던 양반들이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집을 사냐고. 니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러려고 너 우리 현수랑 결혼한 거 맞네. 지네 친정에 돈 퍼주고 팔자 고치려고. 아니, 니네 부모님도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윗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드니? 자식이 뽕이야? 진짜 하나 있는 사돈이라는 게 뭐 이딴 거지들만 있는 건지? 너 딱 기다려.
내가 니네 부모가 산다는 집이랑 좀 봐야겠어. 저는 하도 가짜는 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저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살아온 양반이 누구 부모한테 자식 덮고 온다고 하는 건지 기막히더군요. 저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시어머니가 한 건 전부 얘기해달라는 남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보통 일이 아니고 제 부모님을 모욕한 거니까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회사 쪽으로 달려왔고, 저를 보러 왔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너도 참 가지가지다. 그새 현수한테 꼰질렀어? 어머니가 심하게 나오니까요. 제가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하는 일은 아무리 서서한 거라도 다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장인 장모님 이사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능하신 분들 아니에요. 들어가실 아파트도 2분 소유고요. 제 돈 한 푼도 들어간 거 없고 영은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영은이한테 그 집 주실 분들이지 딸한테서 돈 받아 집 사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모욕하지 마세요. 너 어머님 아버님이란 말이 참 잘도 나온다. 그것도 내 앞에서. 뭐 사돈들 소유라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어디 경기도 가까운 변두리로 오시는 거니? 요새 그런데도 땅값 무시무시한데? 이 사는 동네가 어디야? 땡땡동이에요. 제가 동네 이름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남편은 절대 친정 부모님 재산에 대해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을 계속 무시했던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보란듯이 얘기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 원래 사시던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에 다시 오시는 거니까 이제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땡땡동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 거기 뉴스에도 나왔던 땡땡단지 말하는 거 맞지?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번쩍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머님이나 아버님 찾아가서 실수할 것 같아. 진짜 불길해. 너무 걱정하지 마. 현수 씨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실은 내가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대충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어.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현수 씨 칭찬하느라고 말했던 거야. 엄마 아빠도 현수 씨 정말 장하고 기특하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랬구나. 혹시 아버님 어머님 그래서 나한테 더 잘해주신 건가?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정 많고 자식이라면 껌뻑해. 막무가내로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게다가 내 남편인데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엄마 아빠 현수 씨 원망하거나 일 잘못되게 하실 분들 아니야. 그건 나도 알지. 죄송해서 그러지 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무례한 일을 할까봐 꽤나 걱정했는데 진짜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사하고 난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저희 놀러 오라고 초대받은 날에 커다란 꽃다발까지 사들고서요. 꽃다발하면 카메라에 대인 기억이 있는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유심히 감시했죠. 시어머니는 전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한테 아주 싹싹하게 대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문안 한번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곱고 자란지라 저 아플 때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맨 아픈 사람 투성이라 제가 막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쾌차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사부인을 오늘 초대할 예정은 아니었는데요. 아빠가 부드럽지만 은근히 철벽을 치자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곰살맞게 굴었어요. 아우, 제가 사부인 말동무 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몇 년 만에 서울에 다시 오신 거잖아요. 전에 며느라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한 5년 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5년 사이에도 서울은 확확 바뀌잖아요. 제가 새로 생긴 백화점에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밥집도 같이 가려고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부인. 저야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도 사부인이 언제 연락 주시면 한 번 정도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도 애둘러서 자주 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에 후식까지 얻어먹고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생활하는 데에 나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실례예요. 예전에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 뵙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괜찮네, 최서방. 저희는 연금도 있고 저희 조그마한 IT 회사에 투자한 게 있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만합니다. 어머, 사돈어르신, 젊으실 때 꽤나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어쩜 이렇게 노후를 탄탄하게 설계하셨대요? 정말 우리 현수 돈 가져가실 일은 없겠네요. 어머니, 이만 가세요. 저희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일어나야 돼요. 빨리요. 저희 갈 때 같이 가요. 남편은 시어머니 입에서 점점 노골적인 말이 나오는 걸 참지 못하고 서둘러 시어머니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꽃다발까지 같이요. 너 그건 왜 가지고 나온 거야? 내가 사돈 댁 선물로 가져온 건데? 이 안에 또 뭐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한 게 있는데 그만한 눈치도 없을 줄 아세요. 더는 장인 장모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안 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기어이 엄마를 데리고 나가서는 자기 골프 회원권을 끊어달라고 졸랐더라고요. 사부인이 꼭 갖고 싶은 클럽 회원권이 있다면서 자기 혼수로 정말 받고 싶은 건 못 받았는데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시네. 거기는 소개받아야 한다니까 네 아빠 지인한테 부탁해달래. 네 아빠 친한 사람 중에 그 클럽 회원 있는 건 어떻게 하셨다니? 엄마, 절대 해주면 안 돼.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지? 실은 내가 그거 해주면 너나 최서방 더는 괴롭히지 않을까 하고 알겠다고 했어. 혼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그것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한 건 아닌가 싶고 해서. 아유, 그런다고 달라지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약속은 잡은 거야? 엄마는 그 클럽 리조트에서 시어머니의 만나기로 한 날짜와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는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는가 싶더니 잠시 생각하더라고요.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남편은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가 리조트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저와 남편도 회사 휴가를 쓰고 그 자리에 나타났죠. 자기 뜻대로 VIP로 고급 클럽 회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니네는 여기 어쩐 일로? 설마 사부인이 말씀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요. 쟤들은 자꾸 저를 오해해서 꼬아서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순수하게 말씀드린 건데 사부인 이러실 줄 몰랐네요. 라며 눈물 짓는 신용까지 하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건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다 저희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여기 회원권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1억이라고요, 1억. 그걸 장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수준에 맞는 골프장 가서 친구들 사귀고 노시면 되잖아요. 장모님한테 자꾸 이런 곤란한 부탁하지 마세요. 현수, 너 대체 누구 편이니? 너 결혼하고 진짜 달라진 거 알아?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나 자식 뺏겼다고. 너 이 집 부모님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살갑게 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나 며느리나 나한테는 냉정하고 차가우니 나도 말년에 이런 데 와서 돈 많은 사람 만나 편하게 살고 싶어. 니들이 나 편하게 못 해주잖아.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게 너네는 그렇게 보기 싫어? 그렇게 혼자 감정적으로 울부짖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살을 저희 엄마한테 돌렸어요.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부인? 바로 사부인 딸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부인 딸 보통 내기 아니에요. 저랑 아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니까요. 제가 힘들게 키운 자식이 여자한테 놀아나면 어떤 엄마가 가슴을 치고 울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키웠다고?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남편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치자 시어머니도 엄마도 놀라서 쳐다봤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당신? 나 결심했어. 당신이 장모님한테 여기 회원권 사달라는 말 들었을 때 오늘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거든. 나 당신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에 새벽에 일어나 내 도시락 내가 싸가지고 다니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등록금 냈어. 당신이 돈 한 푼 안 줬으니까. 당신이 아빠까지 쥐고 흔드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찬밥이었잖아. 내 신발이고 가방이고 전부 헐어서 떨어져도 당신 몰랐잖아.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서 일찍 오신 날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았어. 집안일이고 나는 남 몰라라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머슴 부리듯 부리고 당신은 골프에 해외여행에 혼자 신나게 돈 쓰고 다닌 거. 당신 성형수술하느라 아빠 적금 하나 해약한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아빠가 건물 나한테 물려주고 내 허락 하에서만 당신한테 돈 갈 수 있게 한 거야. 여태껏 그것도 몰랐다니 당신도 참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는 영훈이 친척한테 들러붙어서 돈 뜯어내려고 해? 나 더는 못 참아. 당신하고 부모 영 끊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아빠도 안 계시니 그래도 상관없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산 건 당신 인생 불쌍해서야. 그래도 아빠 마지막에 당신이 그 옆에 있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 지금부터 당신 아들 아니야. 나 이거 법원까지 갈 생각 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대처해. 골프 회원권 1억? 그게 장난이야? 어떻게 장모님 앞에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당신은 부끄러움도 몰라? 앞으로 우리 당신한테 생활비 안 보낼 테니까 당신 앞으로 된 집 가지고 어디 알아서 잘 살아봐. 남편이 워낙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고 주민등록을 정리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찾아갔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이 후레 자식, 천하의 패륜아들, 동네 사람들 이놈들 좀 보세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여자한테 홀려서 지애미 내팽개치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고 있네. 아유 하며 남편 멱살을 잡으려는 걸 제가 그 앞에 가로막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내 남편 손만 대봐요.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당장 경찰 부르고 당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현수 씨가 당신하고 끝났다는데 무슨 시애미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봐온 정으로 참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여기요 아저씨, 누구 없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누가 우리 괴롭혀요. 제가 마구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주변을 살피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자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직도 흥분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뭔 소리야. 우리 이거 같이 감당하려고 함께하는 거잖아. 현수 씨도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다 얘기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영훈이 너 없었으면 나 못 견뎠을 것 같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우리 집 내려놓고 편히 살자. 제가 등을 토닥이자 남편은 제 어깨를 붙잡고 꺼이꺼이 어린애처럼 울어댔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둔 것들이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의 서러웠던 감정들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와 주민등록 정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을 팔아 반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돈이 궁할 때는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남편도 괴롭혔죠. 저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면서 당분간 시어머니와 멀리하기로 했고 그 후로는 잠잠해졌답니다. 친정집에 찾아간 적도 있는데 아빠가 워낙 무섭게 대해서 꽁문이 빠져라 도망간 후에는 전화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돈을 펑펑 물쓰듯 하다가 지금은 살던 집도 팔고 그렇게 자기가 비웃던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저희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왕래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면 그때는 가서 장례도 치르고 제사도 모시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생전에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